3435. 아이 써있네. 3435. 아 3435. 아. 비밀번호 4자 출입문 오. 안녕하세요. 어서입니다. 예, 올해도 2024년 새해에 이상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이삭입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서울 관악구 다중주택에 임장을 나왔습니다. 제 뒤에 보이는 이 건축물이 실제 오늘의 그 주인공인데요. 예,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. 그 이상님, 네. 그러면 소위 이런 건물들 다 또는 저 지금 맞은편에 있는 저런 건물들 모두 다 그냥 소위 빌라라고 부르는 그런 네. 건축물들인데 예, 주택의 한 일종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그 주택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가구와 다세대가 있습니다. 이 다가구와 그렇죠. 다세대의 그냥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?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고 네. 이제 실생활에서도 잘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인데 네. 저희 이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네.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네.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네. 한 명이다. 예.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. 건물 전체를 여러 명의 소유자가 소유를 하고 있다. 예.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가구, 다세대. 더 나아가서 지금 뒤에 있는 이 다중주택은 뭡니까? 보이는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 생긴 거는 보통의 다가구 주택과 똑같이 생겼는데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생각하는 네. 고시원이라고 네.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만큼 유사한 형태를 네. 가지고 있고요. 이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방 개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예.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하나에 네. 총 19개 이하의 호실로 구성이 되게끔 건축법에 이 설정이 돼 있는데 네.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.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.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둘러보겠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네. 다가구 주택은 주차장 면적을 이 정도 확보를 해라 예. 라는 게 규제가 좀 센 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주차 대수에 대한 규제가 예. 약하다는 거죠. 예. 네, 그래서 그거를 수익률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해진 제한된 면적에 더 이제 많이 그 호실을 뽑을 수도 있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처음에 이렇게 현장에 오자마자 그 주차장 면적이 없었습니다. 보통은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는 뭐 호실당 0.7대 이런 네. 식으로 주차 면적이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데 맞습니다. 이 짜투리에 그냥 두 칸 정도만 네. 약간은 실제로 필요할 수 있어서 네. 이렇게 조금 뭐 도색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다중주택을 우리가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있나요? 네.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 개수에 제한이 없는 이유가 법에서도 정해놨지만 학생과 직장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타겟을 정해놨기 때문에 네. 내부에 취사시설이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주차시설도 협소하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다중주택을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역세권에 가까운 네. 출퇴근과 등하교가 유리한 그런 물건을 골라야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. 그래서 주차 면적이 없어도 실제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죠. 많이 거주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. 그 사람들을 위한 교통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는 1순위라고 거고요. 볼 수 있습니다. 네. 두 번째는 또 어떤 입지가 유리할까요?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네.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네. 근처에 대학교가 네. 많다든지 네. 아니면 뭐 산업단지 아니면 뭐 대기업 일자리 네. 그러니까 학교와 일자리가 음. 풍부한 곳이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올리기가 좋겠죠. 아 그래서 여기가 관악구 하면 대표적으로 그 서울대학교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아마 서울대학교라고 하면은 그런 명문학교를 위해서 지방에서도 네. 예, 이렇게 다 올라오기 때문에 예, 그런 학생들 위주의 네. 뭐 세입자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서울대학교 다시 태어난다면은 네. 서울대학교 입학 가능하십니까? 저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특히 이 다중주택이나 뭐 다가구, 다세대는 불법적인 그 위반 건축물이 많이 존재합니다. 근데 그런 불법적인 건축물들이 경매가 진행되니까 뒤늦게 막 밝혀지기도 하는데요. 이 우리 목적물도 위반 건축물이라는 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. 예, 따라서 대부분은 이제 옥탑층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,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예, 그 위반 건축물의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경비실에 호출합니다. 이 누가 들어올 때 타임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. 그게 될 것 같은데. 오, CCTV라 아주 잘 돼 있다. 시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,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. 3435. 아이 써있네. 그러니까
비밀번호 4자 출입문을 어, 열어 야, 야. 그러니까 건물이 비교적 신축이니까 이렇게 CCTV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우편함도 굉장히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근데 지금 보면 101호부터 6층까지 있다는 표현인데 네, 실제로 뭐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우리가 그냥 그 법적으로 봤을 때 3층이 제한되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은 그럼 좀 우리가 눈여겨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사전에 이 내용을 검토하셨습니까? 저도 이제 건축물 대장을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요. 네, 이게 보통 다중주택은 3층 이하로 네. 건축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네, 왜 6층까지 돼 있을까? 이 부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, 지금 나와 있는 101호부터 106호까지는 예. 지하층입니다. 아, 근데 이 네.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, 아무래도 그런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하층을 뽑았다 예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. 그리고 3층부터가 이제 실제 2층이죠. 네 맞습니다. 3, 4, 5층이 실제 실제 이 주거. 건축법을 따른 3층짜리 건물인 거고. 네 맞습니다. 그럼 6층이 어떻게 또 존재하죠? 601호랑 602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는 불법 건축물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601호랑 602호 전체가 네, 원래는 이렇게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되는데 네, 이제 판넬과 이제 난방 시설을 설치를 해서 네. 이렇게 수익률을 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방을 두 개를 더 이렇게 불법적으로 네, 맞습니다. 만들었다. 네, 그럼 똑같이 보증금을 받아서 이 소유자의 수익률을 높였다라고 네, 우리가 맞습니다.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. 네, 실제로 101호부터 106호가 그럼 여기 지하층에 있으니까 네, 이게 내려가기가 부담스럽긴 한데 한번 내려가 보시죠. 네. 그런데 지금 여기 전입자가 모두 다 있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방을 다 뺀 모습입니다. 아, 한 평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 지하층에 이런 뭐 한 평 정도 남짓하는 원룸이 모르겠어요. 이게 지금 인기가 있을지 수요가 있을지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곰팡이 쓰고 바닥에 흙먼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. 이번 여름에 아마 물난리가 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보통 이제 지하 같은 경우에는 누수나 네, 이런 침수되는 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, 이 서류상으로는 임차인들이 있는 걸로 나왔었는데 네. 지금 현황으로는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곰팡이가 핀 걸 보니까 네. 아마 이번 여름에 좀 사고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구성도 비슷하고 와, 예, 이 안으로 이 넓은 창문 안으로 다 물이 들어오고 곰팡이 이것도 그러면 도배 도색 뭐 방수 공사도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 예, 뭐 조명도 다 나갔겠죠. 예, 전기 공사 6개 호실을 정확하게 견적을 뽑지 않는 한 섣불리 또 입찰에 들어가기는 조심스럽습니다. 네, 그래서 비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. 예. 위층으로도 한번 올라가 보시죠. 그래서 지금 이게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. 아마 누수 때문에 네. 이 빗물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우리가 실제로 이런 전유 부분까지 실내를 이렇게 탐문해서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가장 입찰 보기 위해서 중요한 그 불법 건축물의 범위를 체크하기 위해서 옥탑층만 한번 올라갔다가 네, 내려오시는 그러시죠. 걸로 하시죠. 네. 여기가 지금 아까 오픈에서 봤던 601호, 602호인데 이 부분은 사실 건축 그 용도에 건축 대장에 뭐 주거용이라는 그 허가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불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6층까지 올라오느라고 숨이 튀어나요. 옥탑층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. 뭐 옥탑층 자체에는 문제는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지금 601호와 602호 지금 요 공간 이 지금 벽돌과 이제 판넬로 구성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불법 건축물입니다.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 판넬을 다 뜯고 세입자도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네, 맞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방 개수를 토대로 임대 수익률을 따질 때 두 개는 차감해야 되고 오히려 철거 비용도 거기다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뭐 다른 부분은 크게 살펴볼 게 없기 때문에 다시 1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측면에 네. 채광 창 같은 게 있는데 측면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아까 그러니까, 저희가 네. 지하에서 그
그 누수랑 이제 곰팡이 같은 부분들을 확인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지금 여기가 이제 지하층의 창문 쪽인데 예. 이 고가 예. 낮으니까 예.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날에는 충분히 넘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빗물이 유입됐고 아마 반대편도 네.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. 그래서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최소한 뭐 난간대 같은 그 울타리라도 높여서 네, 예, 그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보수 공사가 필요하겠네요. 네 맞습니다. 아니면 차라리 최초에는 배수로를 정말 크게 잘 뽑아냈어야 됐는데 예, 그런 배수로에 대한 소화 부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네요. 이렇게 그 다중주택이나 또는 다가구를 검토할 때는 예, 그 방 개수를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. 예, 호실당 전세를 놓을 건지 월세를 놓을 건지 예, 그 보증금과 차임료에 대한 수익률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. 내가 원하는 그 금액이 충족됐을 때 또는 예, 내가 계획한 그 수익률이 나왔을 때 입찰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해당 물건이 처음에 그 감정 가격은 28억으로 나왔습니다. 예, 그런데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현재 그 최저가가 18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여기는 총 방이 26개의 호실입니다. 네. 예, 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 일대에 이 한 전용 면적 4, 5평 정도 되는 그 원룸을 예, 세입자를 맞출 때 그 시세가 한 1억 2천 정도라고 합니다. 예, 그럼 26개 곱하기 1억 2천 그런 식으로 예, 내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들을 계산해서 예, 입찰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. 보통 우리가 이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또는 뭐 예, 다세대를 여러 개의 호실을 내가 유입할 수도 있겠죠. 일반적으로는 그 중장년층들이 나중에 은퇴 후에 투자 사업을 하면서 예, 이런 또 제2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예, 주로 예, 선호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상님 오늘 여기까지 예, 네.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예, 감사하죠. 올해도 네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예, 받으십시오. 승승장구하시고 네, 대박 앞으로 나시고. 종종 이렇게 네. 또 유튜브도 나와주시고요.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